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여건 개선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성남 대장지구에서 대형 건설사 3곳이 일제히 분양에 나섭니다. 저마다 입지와 특화 설계 등을 내세워 수요자들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대 660만 원을 깎아주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유튜버가 희망 직업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유튜버 아카데미를 다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여건 개선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연구 보고서를 한국은행이 내놨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려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인 탓에 월 급여는 반대로 줄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너무 빠르게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 논의를 시작한 시점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 더 주목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 월급은 되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10년에서 2016년 기간 중 나타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시간 넘게 줄었고 급여는 10,000원 감소했습니다. 분석 대상 기간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1.1%, 급여 기준으로는 1.3%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영향자는 다음에 예고된 최저임금 수준보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가 시간당 받는 돈이 늘어남에도 기업이나 사업주가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미리 고용계획을 짜기 때문에 저임금자들의 실질 혜택은 없었다는 겁니다.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미미한 편이었지만 이번 보고서는 최저임금 부작용을 수치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 말미에 분석 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면서도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 상승폭도 커질 가능성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분석 대상으로 한 2010년에서 2016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6%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나 인상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또 10.9% 오릅니다. 서울경제TV 정우규입니다. 연말 알짜 분양단지로 꼽히는 성남 대장지구에서 대형 건설사 3곳이 일제히 분양에 나섰습니다. 3사는 저마다 입지와 특화 설계 등 장점을 내세워 수요자들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남부 지역에 자리 잡은 대장지구. 총 5,900여 가구가 들어서면서 작은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됩니다. 오늘부터 대형 건설사 3곳이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컨소시엄을 꾸려 1스테이트 판교 엘폴의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문을 연 모델하우스엔 추운 날씨에도 아침부터 사람이 몰렸습니다. 모든 가구가 전용 면적 128제곱미터가 넘는 대형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장지구에서 유일하게 희소성 있는 8호초가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높은 청정구와 트레벨 창고가 제공됨과 동시에 설계 특화를 통해 고급 주거단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각각 현장 주변에 모델하우스를 마련하고 분양에 돌입했습니다. 대우건설이 짓는 판교 퍼스틸 푸르지오는 강남과 판교 접근성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단지 우측에 서판교 터널이 2020년 6월 30일 날 개통 예정인데요. 그
개통되고 나서 이제 판교나 분당 생활권에 5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아주 가까운 입지를. 포스코 건설이 공급하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숲세권 단지입니다. 대장지구 안에 있는 태봉산을 가장 넓게 맞대고 있어 녹지 조망이 우수합니다. 주변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주목받는 대장지구. 다만 이번이 첫 분양인 만큼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입주 초기에는 불편함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줄고 집값도 하락하는 등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 반면 청약시장엔 여전히 사람이 몰리고 있어 대장지구 분양 역시 무난히 마무리될 거란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이달 말 자동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특별 할인과 트리플 할인 등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실적 부진을 만회하려고 하는 건데요. 차량 가격을 최대 660만 원 깎아주는 업체도 등장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국GM이 이달 역대 최대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국내에 처음 선보인 중형 SUV 이코녹스를 무려 660만 원 깎아주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이 차는 출시 이후 천여 대 팔리는 데 그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UV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GM은 개소세 인하 혜택에 200만 원 특별 할인, 유류비 400만 원 지원 등을 모두 더해 660만 원 할인에 나섰습니다. 4천만 원짜리 차를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대형 세단 임팔라의 경우 개소세 인하에 특별 할인 10% 등을 적용해 최대 630만 원 깎아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개소세 인하에 추가 1.5% 할인, 여기에 1.5% 저금리 혜택까지 트리플 할인에 나섰습니다. 2,200만 원대 소나타의 경우 71만 원가량 할인되는 겁니다. 기아차 K5, K7 모델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쌍용차의 경우 코란도 투리스모와 코란도 C를 최대 390만 원 할인 판매하고 있고, 르노 삼성은 SM6 100만 원, SM7은 최대 115만 원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가 시작된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량은 65만여 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 대 넘게 더 팔렸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세금 인하 효과를 등에 업고 추가 할인 공세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되고 싶은 장래 희망 1위는 바로 유튜버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콘텐츠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되니 손쉽고 사람들의 호응에 따라 수익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치솟는 인기에 기업들은 유튜버 아카데미를 차리고 지자체에서는 주거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사는 모습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개성 넘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콘텐츠에 대해 치열하게 피드백하고 유튜버 선배가 전하는 메시지에 한껏 집중합니다. 잠깐의 시간이기는 했지만 정말 다양한 생각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좀 생각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앞으로도 평생 계속 운영하는 게 목표고. 롯데홈쇼핑은 업계 최초로 발성부터 콘텐츠 기획, 마케팅까지 전문 교육 과정을 마련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8주간의 교육이 끝나면 수료생 전원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1년간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는데 유명 인플루엔서들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직접 육성에 나선 겁니다. 향후에 시간과 공간과 국경을 초월하여서 신의 직장으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유튜버가 대표적인 창직의 사례가 되면서 청년 유튜버들이 늘어나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만 입주할 수 있는 주택도 등장했습니다. 강동구청은 5개의 청년 창업주택 가운데 한 곳을 유튜버 전용 주택 안테나로 운영해 예비 크리에이터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거 공간과 사무실을 제공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찍고 연출까지 하고 배우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이런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모르는 편집 기술이라든지 이제 촬영 노하우 같은 것도 서로 묻고 답하면서 그런.
유튜버가 새로운 직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독자적인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P2P. 올 들어서만 해도 차주가 정해진 기간에 돈을 갚지 않아 투자자가 원금을 손해보기도 하고 아예 주요 P2P 업체가 도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P2P의 수익률이 보통 연 10에서 15%가량으로 신용대출 P2P 상품보다 2에서 5%포인트가량 높아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리스크만 잘 관리되면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얻어줬고 차주는 중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아서 좋은 겁니다. 오늘은 상위권 부동산 P2P 업체들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투자자들은 주로 어떤 걸 확인을 해야 하는지 금융증권부 이하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이 부동산 P2P 투자 상품의 리스크 관리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 겁니까? 부동산 P2P 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동시에 잘만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투자 상품입니다. 미래에 지어질 건물을 상상하면서 P2P 업체가 소개하는 가상의 프로젝트 시나리오만 보고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상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P2P 업체는 토지 감정가부터 시작해서 준공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네, 이 차주와 투자자의 중간에서 P2P 업체가 자금을 집행하고 또 투자금을 상환을 하기까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분석, 대출 실행, 관리, 그리고 투자금 상환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사업지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차주의 사업지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차주가 가지고 온 자금 운용 계획과 공사 계획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업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상위 업체의 경우 전체 대출 신청건 중 10% 정도만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자금을 집행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예정대로 건물이 잘 지어지고 건물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투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 P2P 업체가 나름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중 10%가량만 대출을 내준다는 건데, 그렇다면 대출까지 마무리가 된 후에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취급하는 상품건에 따라서 현장을 관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이 달랐는데요. 부동산 P2P 상위 업체 2곳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테라펀딩의 경우 내부 심사역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지난 3분기부터는 공사 현장에 CCTV를 설치해 공사 진행 상황을 매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비 직업은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하도급 업체한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한테 기성을 지급했을 때 유용이라든지 우리 사업 외에 공사비가 또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하도급한테 저희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다른 업체 어니스트 펀드의 경우에는 내부 심사역도 있지만 지난 7월부터는 외부 건설 관리 업체와 협력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펀드는 공사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무시행과 협업을 하여 사업장의 공사와 기성 관리를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가 이 업체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내부 심사역을 통한 관리하고 외부 업체와 함께 관리하는 것 모두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투자자의 투자금 운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어니스트 펀드의 경우 대형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법 제도적으로 디테일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협력업체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니스트 펀드에서는 주로 이제 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공사에 대한 공정률 그리고 품질까지도 저희 사무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소형 주택을 다루는 테라펀딩의 경우에는 차주, 그러니까 건축주와 테라펀딩 리스크 관리팀 담당자가 긴밀하게 공사 현장에서 진행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후에 공사 부지에 큰 돌이 나와서 책임 준공의를 지키지 못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차주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돌을 깨는 방법을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썼을 때 문제점, 좋은 점, 그리고 책임준 공의를 지킬 수 있을 때는 있으려면 이렇게 해서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 네, 그럼 투자자가 이 P2P 업체들의 리스크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금융위원회가 P2P 대출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법제화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죠. 특히 핵심이 공시 의무 강화였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공시 항목에 차주, 시행사, 시공사의 재무실적 정보와 관리 체계를 신설하고 판매 전 2일 이상 공시에서 투자자가 투자 전에 상품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게 했는데요. 위에 설명해드렸던 업체별 리스크 관리 상황을 투자자들이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무엇보다 이 투자자들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택시업계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월급제가 도입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월급제의 정착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카카오의 카풀앱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정이 꺼내든 택시업계의 지원책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카풀 택시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당정 협의회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당 카풀 택시 TF 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택시기사의 산학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법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건강 유지,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는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분야로 주목됩니다. 10억 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고용 유발계 수도 16.7명으로 전 산업 평균치의 2배 수준입니다. 일자리위는 보건의료 일자리는 전문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의료 서비스 품질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위는 간호사의 밤샘 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을 포함한 간호인력 근무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2년까지 9,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에서 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에서 50%로 올려 노후 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에서 50%, 보험료율은 9에서 13%, 기초연금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범위의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1% 넘게 하락하며 2070선을 내줬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1년 9개월 만에 4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6.17포인트 내린 2069.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의 소비 둔화 우려까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1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년 9개월 만에 4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대기업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개인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지분 가치도 커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연세대 신현환 교수에게 의뢰한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 가치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시 기업의 장기 수익률이 증가하며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지주회사 전환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5% 이상 상승한 기업 수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주회사 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5%로 떨어져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살 집권 후 최대 규모의 차관급 인사를 매듭 짓고 집권 중반기에 대비한 행정부처 2기 장차관급 라인업을 사실상 끝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게 까다로워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남녀 고용률 차이는 미혼인 경우 1.6%포인트였으나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경우 그 차이가 28.5%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추운 하루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강한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한낮에도 3도에 머물겠고요. 차고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낮추겠습니다. 한편 일요일부터는 따스한 남서풍과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는 등 한파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낮에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요즘 하루 걸러 날씨 변덕이 무척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에는 대기질도 좋지 못합니다. 특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오전에 중서부부터 먼지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겠고요. 모레는 서쪽 지방의 경우 오전에는 나쁨 단계를 보이다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되찾겠지만 이 동쪽 지역은 종일 한때의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지만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3에서 7cm 정도가 더 내리다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다가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물결도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 정도의 겨울 날씨를 보이며 강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목요일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